네, 안녕하세요. 카우치베이스 김의만입니다. 이번에는 실제 카펠라 계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SDK 개발이라든지 혹은 SQL 튜토리얼들을 접할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싱글 사인 온을 통해서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싱글 사인온을 통해서 접속하실 수도 있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도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접속을 하게 되면 제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가 보이게 되고요. 실제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여러 가지 실습들을 하려면 이 데이터베이스도 있어야 되고요. 그 데이터베이스 내에 트래블 대시 샘플이라고 하는 버켓이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만들어 놨고요. 혹시라도 이게 만들어지지 않은 분은 이 임포트라고 하는 메뉴에 가셔서 이 트래블 샘플이라고 하는 카우치베이스가 제공해 주는 샘플 데이터를 임포트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임포트를 했기 때문에 여기 임포트 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 버켓이 없는 분은 이 임포트 화면에서 트래블 샘플이라고 하는 이 샘플 데이터를 임포트 하시기 바랍니다. 이 버켓을 기반으로 해서 뭐 샘플 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SQL을 실제 수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트래블 샘플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임포트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 버켓 메뉴에서 실제 그 해당 트래블 샘플이 잘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뭐 SDK 개발이나 혹은 SQL++에 대한 어떤 튜토리얼을 이제 제공해주는 이 플레이그라운드로 들어가려면 이 작은 버튼 있죠? 이 작은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면 플레이그라운드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의 메뉴는 이 SDK, 즉 이제 여러 가지 개발 언어에서 카우치베이스 기반으로 개발을 하게 될 때 사용하는 SDK에 대한 샘플 코드라든지 실제 샘플 코드를 실행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카우치베이스가 지원하는 가장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실제 안시 SQL 기반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카우치베이스가 제공해주는 안시 SQL을 이제 SQL 플러스 플러스라고 부르고요. 그 SQL 플러스 플러스에 대한 튜토리얼을 이 메뉴를 통해서 학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SDK 쪽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DK 쪽 뭐 초기에 보이는 화면들은 실제 전체적으로 어떤 이 튜토리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고요. 먼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생성해 놓은 카펠라 대시 데모라는 거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카펠라 대시 데모 중에서 저희가 이제 아까 임포트했던 트래블 대시 샘플이라고 하는 버켓 안에 있는 인벤토리하고 하는 스코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샘플 코드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 버켓 트러블 대시 샘플이라는 버켓은 반드시 임포트를 해야만 이 플레이그라운드 내에서 여러 가지 샘플 코드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다는 거 유념해 주시고요. 실제 샘플 코드는 Node.js 형태라든지 혹은 파이썬 형태 혹은 자바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개발 언어 이외에도 6개의 개발 언어가 카우치베이스에서 SDK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각 SDK마다 실제 카우치베이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개발 매뉴얼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개발 매뉴얼들을 참조하셔서 요 세 개의 언어가 아니더라도 뭐 손쉽게 SDK를 통해서 카우치베이스 데이터 처리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Node.js, 파이썬, 자바 형태의 샘플 코드가 나와 있고 바로 이제 실행을 하면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뭐 실제 튜토리얼 내에는 뭐 전체 도큐멘트를 읽어온다든지 혹은 전체 도큐멘트를 새로 생성하거나 변경한다든지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SQL 기반으로 데이터를 읽어온다든지 혹은 SQL 형태의 쿼리지만 실제 파라미터 기준으로 해서 그 쿼리를 재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그 개발 방식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도큐멘트가 아닌 그 도큐멘트 내에 있는 일부 속성에 대해서만 읽어온다든지 혹은 일부 속성에 대해서만 변경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서브 도큐멘트 레벨의 트랜잭션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 도큐멘트를 읽어오거나 전체 도큐멘트를 변경하는 것보다는 훨씬 네트워크에 대한 데이터 이동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 도큐멘트를 한번 읽어오고 싶다라고 하면 이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해당되는 Node.js, Python, Java에 대한 샘플 코드가 보이고요. 보시게 되면 뭐 패스워드를 통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 실제 접속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유저네임이나 이제 패스워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지정을 실제 저희가 카펠라 대시 데모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설정해 놓은 그런 유저들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어떤 주어진 키를 기반으로 해서 도큐멘트를 가져오는 함수가 이제 get 함수가 되겠습니다. get 함수의 해당 키를 전달을 해주면 그 해당 키에 대한 도큐멘트를 읽어올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이 get 도큐멘트라고 하는 함수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실제 get 도큐멘트 내에서 실제 airline underscore 10이라고 하는 키를 가진 도큐멘트를 가져오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서버리스로 있다가 어떤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실제 개발 컴파일 한 다음에 이제 실제 도큐멘트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서버리스의 인스턴스를 올리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려서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게 이제 카우치베이스의 속도가 아니라는 점 그거는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런닝을 해보면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올려서 실제 카우치베이스 카펠라로 접속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리절트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리절트 보시면 이제 에어라인의 10, 요 실제 컨텐츠 제이슨 도큐멘트 전체의 데이터를 가지고 온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쿼리를 한번 해보죠. 이제 그럼 쿼리는 SDK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럼 이제 실제 뭐 패스워드,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 접속하는 부분은 동일할 거고요. 그 다음에 버켓이나 스코업을 지정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버켓과 스코업은 이미 정해져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쿼리란에 쿼리 변수에 실제 안시 SQL 형태의 쿼리를 여기에 기술을 하게 되면 그 쿼리 기반으로 쿼리 함수를 통해서 이 쿼리문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실행을 하고 나서 이제 건별로 패치하면서 데이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코드가 되겠고요. 이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보시게 되면은 뭐 잘 아시는 표준 기반의 SQL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SQL++ 튜토리얼에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서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실제 이 코드를 한번 러닝 한번 해보겠습니다. 러닝을 하면 이제 실제 서버리스로 되어 있던 인스턴스가 올라가서 카우치베이스에 접속을 한 다음에 쿼리를 수행을 하고 이제 결과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절트 로우를 이렇게 쭉 뿌려줍니다. 실제 네임이나 시티나 스테이트만 뿌려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리절트 로우가 나온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제이슨 도큐멘트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안시 표준 SQL 기반으로 쿼리를 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이제 카우치베이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이렇게 SDK를 활용해서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서 샘플 코드도 참조하시고 실제 여러 가지 요 샘플 코드를 좀 더 변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참조하셔서 한번 수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SQL++ 튜토리얼 한번 볼까요? 여기 메뉴에서 SQL++ 튜토리얼로 점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 화면은 실제
이 튜토리얼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카펠라 대시 데모라고 하는 제가 만들어 놨던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활용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트래블 대시 샘플 버켓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SQL++에 해당하는 쿼리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버켓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처음 뭐 데이터를 쿼리한다든지 혹은 셀렉트를 한다든지 혹은 조인을 한다든지 혹은 데이터를 인서트 하거나 뭐 리드 하거나 업데이트 하거나 딜리트 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표준 안시 SQL 기반의 SQL++를 수행해서 테스트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뭐 데이터를 쿼리를 한다 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라우트라고 하는 컬렉션이 있습니다. 뭐 RDB에서는 이제 테이블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프롬절의 컬렉션명, 뭐 테이블명을 기술로 하고 뭐 셀렉트절에다가 내가 필요한 속성들을 기술을 하고요. 그다음에 웨어 조건을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더 바이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최대 5건만 나오게끔 리미트라는 걸 걸 수도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네, 여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5건이 쭉 나와 있고요. 해당되는 데이터들 쭉 쿼리를 통해서 나온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조인 SQL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조인 컬렉션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실제 아까 셀렉트를 했던 라우트 테이블하고 그 다음에 에어라인 테이블, 뭐 컬렉션이라고 하죠. 카우치베이스는 컬렉션이라고 하고 RDB에서는 테이블이라고 하니까요. 프롬젤에 쓸 수 있는 이 컬렉션 명을 기술을 하고 요 두 컬렉션 간에 이제 이 조인절을 통해서 두 개의 컬렉션에 있는 속성들을 같이 조회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조인 SQL을 날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우트 쪽에 에어라인 아이디라고 하는 속성하고 그 다음에 에어라인의 실제 메타에 있는 키를 조인해서 라우트에 있는 데이터와 에어라인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하실 수 있고요. 뭐 각각의 컬렉션에 대한 조건들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 SQL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면요. 보시면 두 개의 컬렉션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이제 결과를 보실 수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서트라든지 인서트 SQL 보시면 뭐 실제 키하고 실제 밸류 값을 주게 되는데 이 밸류라는 것이 결국 JSON 도큐멘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키는 JSON 도큐멘트에 대한 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업데이트 똑같이 업데이트문 사용해서 업데이트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업데이트 호텔이라고 하는 컬렉션에 있는 이 네임이라고 하는 속성이 요 medway use hostel인 데이터에 대해서 그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는 형태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문도 안시 형태로 SQL을 날리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딜리트도 동일하게 이제 안시 SQL처럼 딜리트 조건을 줘서 딜리트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우리 키밸류 형태로 데이터가 되어 있는 JSON 도큐멘트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안시 표준 SQL 기반으로 쿼리를 날리실 수도 있고 혹은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와 같이 데이터에 대한 트랜잭션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샘플 쿼리라든지 그 다음에 조인이 진짜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테스트를 이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뭐 트라이얼 형태로 30일간 저희가 무료 인스턴스를 제공을 해드리는데 거기서도 이제 플레이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플레이그라운드 통해서 이제 카우치베이스의 SDK를 통한 개발이라든지 혹은 SQL++ 기반의 쿼리 개발이라든지 혹은 쿼리에 대한 문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학습하실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